As a child, you would wait. 2020년 4월 역병이 창궐하자 중국 핵심 지도부 중 일부가 중국의 청와대라 할 수 있는 중난하이를 떠나 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이 올라간 산은 베이징 외곽에 위치한 위치안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위치안산을 말하기에 앞서 먼저 중난하이라는 곳은 요새화된 중국 최고 지도부의 집단 거주지로 베이징 자금성 서쪽의 호숫가를 말하는데요. 시진핑을 비롯한 전현직 중국 최고 지도부의 집무실과 관저, 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과 행정부인, 국무원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한국으로 본다면 청와대 총리관저, 정부청사, 집권당 당사가 한 곳에 있는 셈이며 면적은 둘러싼 호수를 포함하면 자금성보다 넓고 청와대의 4배 규모입니다. 사실상의 독립부대인 8341 부대로 불리는 중앙경위국이 중난하이의 경호를 맡습니다. 베이징 시내가 정전된다 해도 중난하이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베이징 외곽의 2개의 발전소와 중난하이는 별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시설엔 핵전쟁에 대비한 트럭 4대가 동시에 통과할 수 있는 대형 지하터널이 있으며 천안문 광장, 국방부, 군병원 등 시내 요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덩샤오핑은 권력을 잡은 후 폭탄 한 방이면 지도부가 괴멸된다며 중난하이 밖에 거처를 마련했고, 장점인가 후진타오 전 총서기는 퇴임 후 중난하이 밖으로 나와 머물고 있습니다. 이 중난하이와 더불어 베이징 3대 금지구역으로 불리는 곳이 있는데, 군 최상 고위층만이 이용하는 인민해방군 총참모부에서 관리하는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 갖춰진 징시호텔, 그리고 국가위기 시 이동하는 위치안산이 있습니다. 만일 중국 지도부가 위치안산으로 이동했다고 하면 중국에 무슨 일이 생겨도 단단히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위치안산은 중국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대대로 지도부가 모였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마오쩌둥 사망 직후 문화대혁명을 주도했던 4인방을, 참 문화대혁명이란 1966년부터 무려 10년 동안 이어진 마녀사냥으로 마오쩌둥이 자본주의를 타파하고 사회주의를 실천하자며 시작해 마오쩌둥의 아이들이라 불리는 홍위병을 앞세워 조금이라도 자본주의와 연관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무참히 처단했고, 심지어 자신들을 가르친 스승이나 부모마저도 처단했고, 중국의 수천 년 문화유산과 전통은 파괴되어 이 시기는 중국으로선 암흑과 재난에 잃어버린 10년이 됩니다. 다시 돌아와 1976년 10월 6일은 이 문화대혁명을 주도하며 엄청난 권력을 휘둘렀던 4인방이 체포됐는데, 이들의 체포를 지휘한 극소수의 지도부가 위치안산의 구호 건물에서 밤을 새워가며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에는 장쩌민 전 주석이 체제 반란을 도모한 신 4인방을 처단하는 작전을 위치안산에서 짜기도 했는데요. 당시 위치안산 안가에서 당시는 부주석이었던 시진핑과 소통하며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시진핑의 1인 체제 권력은 더욱 공고화되었습니다. 위치안산 지하 2km 지점에는 핵폭발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한 피난처인 핵벙커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치안산의 핵벙커는 단단한 산맥의 안반 밑에 만들어져 외부로부터의 공급 없이도 장기간 생존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방사능 오염을 걸러낼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한 환기 시스템이 있고, 수백만 명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도 갖췄습니다. 어떤 위기에도 중국 지도부가 핵벙커 안에서 정부 기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보완된 곳입니다. 그 외에도 럭셔리한 숙소와 편의시설,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는 약 12만 평 규모의 향산 농장도 있습니다. 유해식품의 대명사 중국에서 특권층의 입으로만 들어가는 안전한 농산물이 이곳에서 직접 재배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지하가 아닌 공중으로 도피할 수 있는 통로도 있습니다. 20km 길이의 이 비밀 통로는 헬리콥터가 대기 중인 공군기지로 이어져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일단 위치안산에 도착하기만 하면 하늘로 솟든지 땅으로 내려가든지 살 길은 열려있는 셈인 거죠.